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날씨도 덥고, 휴가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난리가 아니죠. 부동산 공부한다고 해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답답하니,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일본과의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안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상당히 크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폭삭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우리 투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런 무역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실물 자산은 시간과 함께 정부의 그 부양 정책, 재정 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통화량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실물 자산은 항상 그 가치를 높여왔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도 당연히 이제 부침을 거듭하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이런 희망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궁금하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대안도 내놓고 예측도 해놓고 수요 공급도 표도 제시해 가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지방 인구 줄어들고 이런 도시 빼놓고 대부분의 핵심 광역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다. 지난 부동산 역사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는 거의 없었죠. 외부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던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 그 다음에 IMF 시절 이미 다 겪으셨죠. 1997년 98년도 여기 엄청난 그 부동산 가격의 폭락,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그 빌라 고철을 수집했던 그 할머니가 그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샀는데 지금 한 15억 정도 하죠.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죠. 리먼 사태인가요? 그래서 한번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렸고, 그 이후로는 크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그런 일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에서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지방 부동산,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 원인이 뭡니까? 서울이 안 좋아서? 그건 아니었죠. 자, 2기 신도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이 됐고 실질적으로 착공, 건설, 분양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5년 정도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2013년, 14년 본격적으로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입하지 않았던 서울 사람들이, 대기 수요들이 2기 신도시에 많이 유입이 됐죠. 노태우 대통령의 그 100만호 그 건설이 5개 신도시에 총 30만호가 공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2기 신도시에는 거의 2배 정도 되죠. 한 60만호 이상이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입주가 계속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계속 서울 부동산은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러다가 2015년, 16년도부터 2019년, 18년도까지 계속 상승을 했고, 일정 정도 부동산 가격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삼성의 이 무역 분쟁,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는 너무 2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이 많아서 택지 공급을 아예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지정을 하지 않았다. 택지 공급 지정을 하게 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은 2020년까지는 거의 잡혀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택지 분양받은 게 기존의 2014년 이전에 정부가 지정한 택지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것이 2020년이나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박근혜 정부가 택지 지정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서도 택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이 뚝 끊겨버린다. 그러다가 2019년에 들어와서 3기 신도시가 논의가 됐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부는 국가의 그 관리 측면보다는 성장 정책을 펴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가의 그런 GDP라든가 GNP 뭐 이런 모든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 통화를 계속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반면에 반사적으로 실물 가치는 계속 오르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가 지어지는 3기 신도시에 몇만 호가 공급됩니까? 거의 30만 호에서 40만 호 전후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5개 신도시에 공급한 물량이 30만 호였거든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죠. 조정을 받았죠. 30만 호 공급했는데도 그렇게 흔들렸다 이거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부동산이 폭락한 이유가 2기 신도시가 지어졌기 때문에 폭락을 했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기 신도시가 거의 뭐 40만 호 전후 가까이 지어지고 공급이 되다 보니까 3기 신도시가 적지 않은 물량이 30만 호에서 40만 호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의 그 200만 호 건설과 맞먹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획은 2019년에 됐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상에 계획과 프로젝트가 뭐 런칭이 되겠죠. 그것이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정부 보관은 현재 2025년, 2026년 정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2014년 이후로 지정되지 않는 택지지구 그 물량들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다 소진이 되고 2021년부터 2025년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025년, 26년까지는 공백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공급이 현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수도권 일대에 폭등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기꾼이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2020년부터 2025년을 노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언제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이냐? 이런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성을 크게 흔들어 놔 버렸죠. 일본의 이 무역 사태가 이런 불안정함, 심리적인 충격이 있으면 절대 부동산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목표한 시나리오가 삼성을 흔들어 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 놓겠다는 그런 뭐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이 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죠. 앞으로 그래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2021년까지 공급 물량이 다 소진되고 2025년까지는 공급이 없다 거의.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은 2020년부터 25년 사이에 폭등 장세가 될 것이고 2025년 3기 신도시 입주 임박해서 거의 40만 호 가까운 물량이 풀리면 다시 서울 부동산이 폭락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도 많이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승부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